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체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운영체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두 개로 구분을 하면은요. 저급 언어다, 고급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저급 언어는 이제 왜 저급 언어라고 할까? 일단은 컴퓨터가 이해하기 좋은 언어가 돼요. 그런데 인간이 봤을 때는 이 언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고급 언어가 탄생이 된 거죠. 컴퓨터가 좋아하는 이제 언어에는 뭐가 있느냐?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딱 두 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기억해 주는 게 좋겠죠. 기계어는요,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는 몇 진수를 사용하죠? 바로 이진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0과 1로 구성된 이진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해라 그러면 110011 A를요 0001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막 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달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굉장히 해독하는데 힘들겠죠. 이런 게 기계어다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된다 라는 것은 기계마다 이 명령어가 달라요. 이렇게요. 기껏 A라는 기계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는데 B라는 기계에서는 그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고급 언어에 비해서 수행되는 시간은 어떨까요? 네, 빠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어때요? 기계어로 한번 번역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 자체가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더해라 라는 뜻이니까 조금 이해하기 좋게 AD로 표현해 볼까? 라는 거죠. 이게 영어는 아니죠. 그래서 얘를 기호화 시켰다라고 그래요. 기계어에서 명령어 하나당 기호 하나, 즉 1대1로 기호화시킨 언어가 바로 어셈블리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얘는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기호화시켰는데 이제 기계어 과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게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꿀 수가 있을까? 바로 어셈블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계어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고급 언어가 탄생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고급 언어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러분이 좀 들어본 언어는 이제 거의 고급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라든지 뭐 코볼, 알골, 포트란 이런 고급 언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고급 언어도 뭘로 바꿔줘야죠? 기계어로 바꿔줘야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번역기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컴파일러가 있어요. 컴파일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셈블러도 번역기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번역기가 있을까? 자, 인터프리터도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런 번역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가 앞에서 어셈블러에 대해서 살펴봤죠. 어셈블러는 뭐였어요? 어셈블리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된 언어가 탄생이 됐을 때 이게 컴파일러인가 살펴봐야죠. 컴파일러 방식인가? 라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러 방식은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다 짜요. 이렇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원시 프로그램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계어로 바뀌어줘야 되죠. 기계어로 바뀌어진 프로그램을 이제 목적 프로그램이다 라고 그래요. 자, 원시 프로그램을 일단 짜고 그거를 뭘 하죠? 번역을 하는 거죠. 네,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되어진 것을 우리는 뭐로 번역하는 거예요? 기계어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다 그러면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이제 바꿔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한꺼번에 번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란이라든지 코볼이라든지 C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바로 이제 컴파일러 방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번역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죠. 오래. 근데 한 번 번역해 놓은 것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행하는 시간은 빠르다라는 거, 인터프렛보다 빠르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번역 과정을 여기다 한번 살펴볼까요? 원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기에 의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되고 기계어죠. 자, 그것이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하고 편집을 합니다. 연결 편집 프로그램에 의해서 로드 모듈이 만들어져요. 이 로드 모듈이 이제 로더에 의해서 주격 장치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실행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자,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으면 그걸 한꺼번에 번역하는 과정인데요. 인터프리터는 줄 단위로 바로 실행시켜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 시켜주면 바로 이렇게 실행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입력하고 나서 엔터 치면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바로 돼서 실행이 되는 과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터프리터에 대한 특징,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전체를 번역한다. 라는 거죠. 자,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나요? 네, 목적 프로그램 생성해요. 실행 속도는요? 네. 자, 실행 속도는 빠르다. 번역 속도는 느리다. 라고 보면 되겠죠. 문제 살펴볼게요. 기계어와 비교해서 어셈블리 언어가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어셈블리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 기계어로 번역 과정이 불필요하다. 바로 하면 되니까. 이 자체가 기계어니까. 프로그램을 읽고 이해하기 쉬운가요? 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이 이 기계어를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계어와 비교해서 어셈블리 언어가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 아니죠.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지, 네,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읽고 이해하기가 쉽다. 기계어에 비해서, 네, 프로그램을 읽고 이해하기가 쉽다가 되는 거고, 프로그램의 주소가 기호번지가 되고요.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사용하기가 기계어보다는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1번이 되겠군요. 어셈블리어와 어셈블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셈블리어는 언어죠. 결론은 네, 어셈블러는 번역해 주는 겁니다. 뭐를 번역하죠? 어셈블리어를 번역해 주는 건데요.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어는 모든 것이 이진수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1100, 뭐 101 이렇게 이진수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해석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게 명령어 하나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A, D로 기호화를 하자. 이게 바로 이제 어셈블리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호를 기계어와 기호로 1대1로 대응시켜서 코드화시킨 언어다라는 거죠.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된 걸 우리 목적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번역해 주는 거다. 결론은 이 어셈블리어가 기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먹는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기계어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어셈블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어셈블러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만 번역해 주는 것이 되는 건데요.
자, 두 개의 패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패스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기호를 정의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업이 용이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패스 1에서 이렇게 쭉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쭉 가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생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선언을 한 다음에 INTA 선언한 다음에 A는 10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먼저 A는 10이다. 그럼 오류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짠짠짠 갔더니 뒤에서 INTA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제 돌면서 이건 오류가 아니야 라고 이제 진행을 하는 이런 과정이 돼요. 그래서 단일 패스다, 이중 패스다 라고 있는데요. 단일 패스다 라는 것은 단일 패스입니다.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명령문씩 읽는 즉시 바로바로 이제 기계어로 번역해가지고 목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중 패스 어셈블리어다. 그럼 이중 패스는 일단은 한 번은 다 읽어요. 원시 프로그램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어요. 그래서 1단계의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1단계에서 수행한 결과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중 패스 과정을 거치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기호를 정의하기 전에, 정의 안 했잖아요. 기호를 정의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투패스 과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셈블러를 두 개의 패스로 구성하는 이유로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패스 1, 2의 어셈블러 프로그램이 작아서 경제적이다. 한 개의 패스만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크기가 증가해서 유지보수가 어렵다. 한 개의 패스만을 사용하면 메모리가 많이 사용된다. 기호를 정의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몇 번이죠?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크로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반복되는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별을 100개 출력하는 곳이 10군데가 필요하다.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하다가 별이라는 매크로를 호출하는 거죠. 그럼 별 100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던 거죠. 그러면 자, 되죠. 또 프로그램 수행하다가 별 100개를 출력하는 곳이 필요하다. 그럼 별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또 진행하다가 또 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매크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실행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번역을 하게 되면 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별 프로그램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진행하다가 별이라고 호출하면 별 프로그램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즉 매크로 이름이 호출이 되면은 호출된 횟수만큼 정의된 매크로 코드가 해당 위치에 삽입이 된 다음에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크로 정의 내에 또 다른 매크로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매크로 관련된 용어입니다. 매크로에 대한 정의. 자, 매크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정의된 매크로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크로 이제 확장입니다. 매크로 확장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삽입하는 거예요. 자, 매크로 호출 부분에 정의된 매크로 코드를 삽입하는 것이고요. 매크로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매크로들을 모아놓은 그런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반복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게 부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부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다가 별이라는 부프로그램이 필요하다가 별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진행하다가 별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크로와 부프로그램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자, 겉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매크로가 되는 거죠. 자, 얘는 번역과 실행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진행을 하다가 별 그러면 원래 이 부분에 별 100개를 출력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제어권이 갔다가 오는 거예요. 또 진행하다가 별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제어권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진행 방법이 다른 경우죠. 네. 그래서 코드가 이 사이사이에 직접 삽입이 되면은 우리는 매크로 방식이고, 제어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오면은 이거는 이제 부프로그램 형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네. 프로그래머가 어셈블리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반복되는 일련의 같은 연산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반복되는 부분이고 어셈블리 언어다라는 게 이제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러나요? 바로 매크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링커 연결 편집기 링케이지 에디터입니다. 자, 목적 프로그램과 또 다른 실행 프로그램을 연결해 가지고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드를 만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언어 번역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로더는요, 주격 장치에 적재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요. 로더가 하는 주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격 장치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먼저 할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적재될 주격 장치의 공간은 어디가 있나? 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은, 자, 부프로그램이 호출이 되면 부프로그램이 할당될 기억 장소의 시작 주소.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주소를 호출한 부분에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 재배치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실제 주소, 실제 주소로 배치하는 것이고, 적재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주격 장치에 옮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더의 기능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렇게. 그래서 순서 여러분 손, 연재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개념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링커와 로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언어 번역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원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게 이제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컴파일러, 번역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드 모듈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연결 편집기입니다. 네, 그래서 연결하다 링커가 되는 거죠. 네, 에디터. 그래서 링케이지 에디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더에 의해서 주격 장치에 올라가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는 이런 과정이 보이죠. 여기서 보이면 연결하다, 편집하다 이 부분에서는 몇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가지고 자, 로드 모듈이다 라는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을 이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연결 편집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로더가, 이 로드 모듈은 이제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장치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모듈,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 로더다라는 것은 이제 주 목적은
이것들을 이제 주격장치에 적재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데요. 로더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세탁기면 세탁만 해야지 헹굼도 하고 건조도 하잖아요. 근데 세탁이 주 목적이지만 건조도 하죠. 하지만 세탁기를 건조기라고 하진 않죠. 자, 그렇듯이 로더의 본래의 목적이 있지만 다른 부수적인 것을 하는 로더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컴파일 앤 고 로더가 있어요. 컴파일 앤 고 로더다라고 하면은 얘는 로더가 아니에요. 로더가 없이 컴파일하면 우리가 번역기잖아요. 이 번역기라는 것이 번역기가 로더의 역할까지 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컴파일 앤 고 로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대 로더가 있어요. 절대 로더다라는 것은 뭐냐면 번역을 할 때 미리 지정된 번지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적재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기억 장소에 대한 할당이다. 기억 장소에 대한 이제 연결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 장치의 어느 부분에다가 이것을 이제 넣을 거냐라는 거죠. 적재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번지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데 기억 장소의 할당이나 연결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몇 번지에 넣어라고 프로그래머 직접 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지정을 하게 되면 기억 장소의 위치는 변경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연결 로더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 로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더의 기능, 로더가 이제 바로 직접 연결 로더, 상대 로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오겠지만 네 가지 기능을 이제 모두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동적 로더가 있는데요. 동적 로더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동적이다. 뭔가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죠. 메모리가 여기가 있고 이제 여기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주격 장치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부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에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필요한 블럭만 여기 주격 장치에 적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크기가 주격 장치보다 굉장히 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동적 적재 로더다, 동적 로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절대 로더를 우리가 이제 봤죠. 그래서 절대 로더는 자, 미리 지정한 변지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적재 기능만 수행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로더에 있어서 할당이나 연결은 누가 시켜주냐면 프로그래머가 담당을 하고요. 재배치하는 것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담당을 하고 적재하는 것이 이제 로더가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문제 살펴볼게요. 로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럼 로더의 기능 4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할당, 연결, 재배치, 그 다음에 적재 이렇게 됐었죠. allocation이다 그러면 얘는 할당이다 라는 거고 얘는 이제 연결이다 라는 거고 얘는 재배치다 라는 거고 컴파일한다, 번역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4번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